정성껏 닦아요. 장갑 벗고. 59살 청소부가 무릎을 꿇습니다. 한빛치료재단 로비 수십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의 거친 손이 젊은 여자의 검은 명품 구두를 향합니다. 빨리요. 제대로 못하실 거면 다른 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28살 최은하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집니다. 청소부 복장을 한 남자의 손등엔 오래된 화상 자국이 선명했죠. 주먹이 떨렸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자신이 무릎 꿇게 만든 이 남자가 누구인지를, 이 병원 전체를 소유한 그가 왜 낡은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바닥을 닦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이 젊은 여자 앞에서 굴욕적으로 맨손으로 구두를 닦아야 했을까요? 뒤에 숨은 진짜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진실이 밝혀집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 행운이 찾아오실 거예요. 한빛치료재단 로비는 오후 2시 햇살이 대리석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오가는 그 한복판에서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누군가의 구두를 닦고 있었습니다. 손엔 장갑도 없었어요. 맨손으로 천천히 검은 가죽을 문지르는 그의 손등엔 오래된 화상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손으로 닦아요. 정성껏. 차갑고 또렷한 목소리가 위에서 떨어졌어요. 28살 최은아, 그녀는 한 손엔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고 다른 손은 허리에 올린 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세팅된 메이크업, 명품 원피스, 그리고 입꼬리엔 미소 같은 게 걸려 있었지만 눈엔 온기가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시선을 돌렸습니다. 수군거림이 번졌어요. 누군가 핸드폰을 꺼내 들었고 또 누군가는 고개를 저으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청소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천천히 구두를 닦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고개는 끝내 들지 않았어요. 은하는 그 모습을 스마트폰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각도를 맞추고 필터를 씌우고 해시태그를 단 뒤 업로드 버튼을 눌렀어요. 오늘도 병원에서 봉사 중이에요.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꿉니다. 해시태그 한빛치료재단, 해시태그 나눔, 해시태그 따뜻한 하루. 댓글이 실시간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사 같아요. 역시 은하님. 본받고 싶어요. 은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핸드폰을 내리고 구두를 신었어요. 그리곤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힐소리가 로비에 또각또각 울렸어요. 청소부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피곤한 눈가 하지만 그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어요. 분노도 굴욕감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지켜보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로비 한쪽에서 한 남자가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56살 한민수, 한빛치료재단 이사장의 첫째 아들이었어요. 그는 팔짱을 낀 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야, 이 병원은 예능이야 뭐야? 드라마 찍나? 그는 술 냄새를 풍기며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민수는 어깨를 으쓱하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로비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사람들은 발걸음을 옮겼고 안내방송이 흘러나왔고 청소부는 천천히 일어나 청소 도구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병원 복도 끝에서 한 남자가 그 장면을 목격했어요. 33 한지호, 재활의학과 전문의이자 은하의 약혼자였습니다. 그는 차트를 든 채 멈춰 섰고 표정이 굳어졌어요. 은하가 왜 저러지? 지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엔 의심과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발걸음을 돌렸어요.
그날 무릎 꿇게 만든 남자가 내 아버지였다는 걸 나는 장례식장에서야 알았습니다. 한빛치료재단 이사장실 25층 높이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 야경은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59살 한도윤은 그 풍경을 보지 않았어요. 그는 책상 앞에 앉아 한 장의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그가 있었어요. 25살 군복무를 마치고 병원 청소부로 일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 거친 손,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지.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그는 사진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오늘도 청소를 하고 있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정받지 못한 채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배 팀장이 들어왔어요. 50대 중반, 20년 넘게 도윤 곁을 지켜온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하시려는 겁니까? 배 팀장의 목소리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요즘 세상의 위장 취업은 리스크가 큽니다. 언론에 알려지기라도 하면. 알아요. 도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방법밖에 없어.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약자를 대할 때 나오니까. 배 팀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도윤의 성격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한번 결심하면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걸. 그래도 며느리 될 사람을 이렇게 시험하는 게 맞습니까? 지호 도련님이 알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지호는 모를 거야. 아니, 모르는 게 나아.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곤 창가로 걸어가 두 손을 뒤로 모았어요. 배 팀장, 나는 이 재단을 30년 동안 키웠어. 환자 한 명, 직원 한 명을 가족처럼 여기면서 말이야. 그런데 내 아들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른 채 결혼을 허락할 순 없어. 하지만 최은하 씨는 SNS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 아닙니까?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병원 홍보도 잘하고 있고. 그래서 더 확인해야 하는 거야. 도윤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겉모습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착한 사람처럼 보이는 건 쉽지. 하지만 진짜 인간성은 숨길 수 없어. 특히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한민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렸어요. 아버지, 내가 대신 해볼까요? 청소부 역할. 민수는 양팔을 벌리며 웃었습니다. 배 팀장은 미간을 찌푸렸지만 도윤은 한숨만 쉬었어요. 민수야, 너 또 술 마셨구나. 에이, 조금만 마셨어요. 근데 진짜로요, 아버지. 나도 가끔 청소하잖아요. 술잔 닦기. 민수는 제 말에 혼자 깔깔 웃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민수야, 이건 장난이 아니야. 너는 나가 있어. 아, 알았어요. 제가 또 분위기 망쳤네. 저는 맨날 이러니까 재산도 못 받는 거죠? 알아요, 알아. 민수는 어깨를 으쓱하며 나가려다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근데 아버지, 그 여자 진짜 청소부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해요? SNS에선 천사처럼 구는데?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역시 사람은 뒤에서 봐야 알지. 앞에선 다 착한 척 하거든요. 민수가 나가고 방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배 팀장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럼 언제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내일부터. 도윤은 책상으로 돌아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청소부 근로계약서였어요. 이름란엔 김성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신호는 이미 만들어뒀어. 50대 후반 지방에서 올라온 청소 용역 직원. 경력 2년. 완벽해. 배 팀장은 고개를 저었지만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물었어요. 그럼 얼마나 하실 겁니까? 은하의 본 모습을 볼 때까지. 도윤은 펜을 들어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사람의 진짜 가치는 약자를 대할 때 드러나. 내가 직접 확인할 거야. 내 아들이 어떤 사람과 평생을 살게 될지. 창밖으론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지만 이사장실은 어둠 속에 잠기고 있었어요. 도윤은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젊은 날의 자신이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미안하다, 지호야. 아버지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넌 평생 후회할지 모르니까. 최은하의 하루는 오전 9시 침대에서 핸드폰을 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화면엔 알림이 수백 개 떠 있었어요. 댓글, 좋아요, 메시지. 그녀는 입꼬리를 올리며 SNS 피드를 열었습니다. 어제 병원 봉사 게시물 조회수 30만 넘었네. 은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거울 앞에 서서 헤어와 메이크업을 점검했습니다. 완벽해야 했어요. 언제 어디서든 사진이 찍힐 수 있으니까. 아침 10시 은하는 강남의 한 카페에서 브랜드 협찬 미팅을 가졌습니다. 화장품 회사 마케팅 팀장이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 있었어요. 은하님 덕분에 저희 제품 매출이 30%나 올랐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니에요. 제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제품이라 소개해드린 거예요. 은하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제품을 실제로 써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중요한 건 협찬료였습니다. 한 건당 200만 원. 미팅이 끝나고 은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카페 사진을 올렸어요. 오늘도 좋은 인연과 따뜻한 시간. 댓글이 순식간에 달렸습니다. 언니 너무 예뻐요. 저도 그 카페 가고 싶어요. 은하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차에 올랐습니다. 기사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어디로 모실까요, 사모님? 한빛치료재단으로. 오늘 지호 오빠 점심 먹기로 했거든. 차는 강남을 벗어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은하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한지호, 한빛치료재단 차기 후계자, 재활의학과 전문의, 그리고 무엇보다 서울에서 손꼽히는 의료재단의 외아들. 완벽한 신랑감이지. 은하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결혼만 하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재벌가 며느리, 상류층 인맥, SNS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겁니다. 오후 1시 병원 로비에 도착한 은하는 곧바로 지호의 진료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간호사들과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은하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은하가 지나간 뒤 그들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또 왔네. 맨날 와서 난리야. 지난번에 우리한테 커피 심부름 시킨 거 기억나? 말투 진짜 어이없었어. 쉿, 조용히 해. 곧 사모님 될 사람이잖아. 하지만 은하는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들어도 신경 쓰지 않았을 거예요. 중요한 건 지호였고, 그의 아버지였고, 그 재산이었으니까. 진료실 문을 열자 지호가 차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며 미소 지었어요. 왔어? 오늘 좀 늦었네. 미안해요, 오빠. 브랜드 미팅이 길어져서. 은하는 지호에게 다가가 팔짱을 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달콤했어요. 오늘 점심 뭐 먹을까요? 병원 구내식당 어때? 오늘 메뉴 괜찮던데.
에이, 구내식당은 별로예요. 밖에 나가서 먹어요. 제가 예약해둔 레스토랑 있어요. 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후 진료 시간이 빠듯했거든요. 하지만 은하의 눈빛을 보자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래, 알았어. 빨리 다녀와야겠다. 두 사람은 병원을 나섰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청소하는 직원과 마주쳤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복도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그 앞을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바닥에 물자국이 남아 있었거든요. 여기 좀 보세요. 은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청소부는 고개를 들었어요. 예, 물자국 남았잖아요. 이렇게 대충 하시면 어떡해요? 환자들 미끄러지면 어쩌려고요? 청소부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닦겠습니다. 프로답게 일하세요. 월급 받으면서 이 정도도 못하시면 안 되죠. 은하는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지호는 은하의 팔을 살짝 당겼어요. 은하야, 그만하자. 실수할 수도 있지. 오빠는 너무 착해요. 이런 거 넘어가면 안 돼요. 은하는 청소부를 한 번 더 쳐다보고 지나갔습니다. 지호는 미안한 표정으로 청소부에게 고개를 숙이고 따라갔어요. 청소부 김성민, 아니 한도윤은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안엔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은하의 집. 마포구의 고급 아파트 40평형 거실에서 그녀의 어머니 신복순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54, 염색한 머리에 화려한 옷을 입은 그녀는 핸드폰으로 점집과 통화 중이었어요. 네, 선생님. 우리 은하 사주 다시 한번 봐주세요. 결혼 날짜 잡아야 하거든요. 올해 안에 결혼하면 대박이야. 재벌가 며느리 팔자야. 맞죠? 제가 봐도 그래요. 저번에 부적도 붙여놨는데 효과 대단하더라고요. 복수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통화를 끝냈습니다. 그녀는 거실 한쪽에 차려놓은 제단을 바라봤어요. 촛불과 향, 그리고 온갖 부적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 은하, 이번 생은 대박이다. 엄마가 다 챙겨줄게. 복수는 중얼거리며 다시 TV를 켰습니다. 화면엔 은하의 인터뷰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작은 도움을 나누고 싶을 뿐이에요.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어요. 복수는 딸의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어요.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다음 날 아침 8시 한도윤은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병원 지하 직원 탈의실에 서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남색 작업복, 고무장갑, 그리고 이름표에 적힌 김성민. 이제 시작이군. 도윤은 작게 중얼거리며 청소 도구를 챙겼습니다. 걸레, 세제통, 밀대. 30년 만에 다시 잡아보는 도구들이었어요. 오전 9시 3층 재활치료센터 복도. 도윤은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오갔고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청소부는 투명 인간이었어요. 여기 좀 보세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었어요. 최은하가 힐을 신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물자국 남았잖아요. 환자들 다칠 수도 있다고요. 은하는 손가락으로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도윤은 그곳을 내려다봤어요. 희미한 물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다시 닦겠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걸레를 적셨어요. 프로답게 일하세요. 이 병원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아세요? 여긴 한빛의료재단이에요.
은하의 말투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고 묵묵히 바닥을 닦았어요. 그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지만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은 해야죠. 듣고 계세요? 예, 알겠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은하는 코웃음을 쳤어요. 나이 드신 분이 일하는 건 존중하지만 제대로 못하실 거면 다른 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말에 도윤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다시 걸레를 움직였어요. 은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복도 한쪽에 서서 사진을 찍었어요. 환자들을 배경으로 자신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각도를 맞추고 필터를 씌우고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도 병원에서 봉사 중이에요. 환자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길. 업로드 버튼을 누르자 즉시 좋아요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댓글도 달렸어요. 천사 같아요. 본받고 싶어요. 은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핸드폰을 내리고 걸어갔습니다. 힐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그녀가 사라진 뒤 도윤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28살 민지 재활치료센터 수간호사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도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민지는 미안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저분은 원래 좀 직원들한테 까다로우세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민지는 더 할 말이 없었는지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도윤은 다시 청소 도구를 잡았어요. 하지만 그의 머릿속엔 방금 전 장면이 계속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저게 내 며느리가 될 사람이라고? 오후 2시 병원 VIP 라운지. 은하는 지호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커피와 샌드위치가 놓여 있었어요. 오빠, 아까 복도에서 청소하던 아저씨 봤어요? 응, 봤어. 왜? 일을 너무 대충 하더라고요. 물자국 남기고 제대로 닦지도 않고. 제가 한마디 했어요. 지호는 커피를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너무 세게 말하진 않았지? 당연하죠. 저 착하잖아요. 은하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지호의 손을 잡았어요. 지호도 웃었지만 그의 눈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같은 시각, 지하 직원 식당. 도윤은 5,500원짜리 직원 식사를 먹고 있었습니다. 김치찌개와 밥, 반찬 몇 가지. 주변엔 다른 청소 직원들과 용역 직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새로 오셨어요? 옆자리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청소 직원이었어요. 네, 어제부터요. 여긴 일은 괜찮은데 사람들이 좀, 뭐 어디나 그렇죠. 힘내세요. 아주머니는 쓸쓸하게 웃으며 밥을 떴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식사를 계속했어요. 하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 3시 병원 1층 로비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은하가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예고했거든요. 한빛의료재단과 함께하는 기부 캠페인이었어요. 도윤은 로비 한쪽에서 쓰레기통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은하가 삼각대를 세우고 조명을 조절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녀 옆엔 병원 홍보팀 직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다들 준비됐죠? 은하는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고쳤습니다. 완벽한 미소를 연습하고 핸드폰을 들어 올렸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곳에서 라이브 방송 시작합니다. 화면엔 실시간 시청자가 순식간에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댓글이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언니 예뻐요. 어디예요? 오늘도 봉사하시나요? 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한빛의료재단이에요.
이 병원은 정말 따뜻한 곳이거든요. 환자분들을 가족처럼 대하고 의료진분들도 정말 훌륭하세요. 은하는 병원 로비를 천천히 비추며 걸었습니다. 카메라엔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작은 나눔을 실천하려고 해요. 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신 분들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함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 10만 원 보냈어요. 은하님 정말 천사예요. 감동이에요. 은하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병원 기부함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투명한 아크릴로 만들어진 기부함엔 이미 몇 장의 지폐가 들어 있었어요. 자, 저도 동참할게요. 은하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카메라를 클로즈업하며 기부함에 넣었어요. 봉투는 두툼해 보였지만 실제론 10,000원짜리 지폐 30장이었습니다. 30만 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누군가에겐 희망이 될 거예요. 사랑합니다. 라이브 방송은 20분간 이어졌습니다. 시청자는 5,000명을 넘어섰고 실시간 후원금도 쌓여갔어요. 은하는 완벽한 미소를 유지하며 방송을 마쳤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 또 만나요. 방송이 끝나자 은하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피곤한 듯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휴, 힘들어 죽겠네. 홍보팀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은하 씨,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조회수 대박 날 것 같아요. 당연하죠. 제 팔로워가 몇 명인데요. 은하는 가방을 챙기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삼각대와 조명,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들. 그녀는 손으로 쓰레기를 가리켰어요. 이거 누가 치워요? 냄새 나는데. 홍보팀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청소 직원분 부르겠습니다. 빨리요. 더러워서 못 있겠어요. 은하는 코를 막으며 멀찌감치 떨어졌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걸어가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아저씨, 이거 다 치워주세요. 제대로요. 은하는 도윤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도윤은 대답 없이 비닐봉지에 쓰레기를 담았어요. 참, 아저씨. 방송 보셨어요? 제가 얼마나 기부했는지 아세요? 은하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었어요.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30만 원이요. 대단하죠? 아저씨는 한 달에 얼마 버세요? 은하의 말투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월급 200만 원도 안 되죠? 제가 오늘 기부한 돈이면 아저씨 보름치 월급이네요. 은하는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홍보팀 직원들은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도윤은 쓰레기 봉투를 묶으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주먹은 굳어 있었어요. 은하가 떠난 뒤 병원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기부금 현금으로 안 냈대. 계좌이체도 안 하고. 진짜요? 그럼 방송에서 보여준 봉투는 뭐예요? 쇼잖아요, 쇼? SNS용이죠. 어휴, 겉만 번지르르 하네. 도윤은 그 대화를 들으며 청소 도구를 챙겼습니다. 그는 로비를 나와 복도로 향했어요. 걸으면서 핸드폰을 꺼내 은하의 인스타그램을 확인했습니다. 방금 올라온 게시물엔 수천 개의 좋아요가 달려 있었어요. 댓글도 쏟아졌습니다. 천사예요. 본받을게요. 감동입니다. 도윤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어요. 이게 진짜 내 모습이구나. 일주일째 되던 날 오전 10시 병원 1층 접수창구. 도윤은 근처 화분에 물을 주며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접수 창구엔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그때 은하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줄을 서지 않고 곧장 창구로 걸어갔어요. 접수 담당 직원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기 대기 중이신 분들이 계신데요. 잠깐만요. 급한 일이에요. 은하는 손을 내저으며 창구에 몸을 기댔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도윤의 귀엔 또렷하게 들렸어요. 우리 엄마 수술 날짜 좀 앞당겨 주세요. 다음 달은 너무 늦어요. 접수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수술 대기자가 많아서 순서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예약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래도 방법이 있잖아요. VIP 환자들은 빨리 받는다면서요? 은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뒤에 서 있던 환자 보호자 한 명이 인상을 찌푸렸어요. 저기요, 줄 좀 서세요. 우리도 다 급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은하는 고개를 돌려 그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차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죄송해요. 금방 끝나요. 그리곤 다시 접수 직원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내가 병원 홍보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요. 내 SNS 팔로워가 50만 명이에요. 한빛의료재단 해시태그 달아서 게시물 얼마나 올렸는데요. 그건 감사하지만 내 약혼자가 이 병원 의사라고요. 한지호 선생님 알죠? 재단 이사장 아들이에요. 이 정도 부탁도 못 들어줘요? 접수 직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다른 직원 한 명이 다가와 속삭였어요.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은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뒤에 서 있던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어요. 도윤은 화분에 물을 주는 척하며 그 장면을 모두 지켜봤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접수 직원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역시 어렵습니다. 순서를 바꾸려면 의료진 판단이 필요한데 응급 상황이 아니면, 응급 아니면 못 바꿔준다는 거예요? 은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이 병원 VIP 대접이 이게 끝이에요? 내가 홍보 안 해줄 줄 아세요? 손님,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다른 환자분들? 나도 환자 보호자라고요. 은하는 가방을 챙기며 뒤로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이따가 지호 오빠한테 직접 말할 거예요. 이 병원 직원들 교육 이렇게 시키나 보죠? 은하는 힐을 신은 채 성큼성큼 걸어 나갔습니다. 로비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접수 직원은 한숨을 쉬며 다음 환자를 불렀습니다. 뒤에 서 있던 할머니 한 분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돈 있으면 다야. 도윤은 화분을 내려놓고 복도로 향했습니다. 그는 걸으며 핸드폰을 꺼냈어요. 병원 내부 CCTV는 모두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저 장면도 남아있을 거예요. 오후 1시 병원 구내식당. 도윤은 직원 식사를 하며 주변 대화를 들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간호사들이 속삭이고 있었어요. 아까 로비에서 난리 났던 거 봤어? 응, 나도 들었어. 최은하 씨 또 그랬대. 맨날 그래. 자기가 뭐 대단한 줄 알아. 지호 선생님 약혼자라고 해서 직원들 무시하고. 지호 선생님은 착한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랑 사귀는지 모르겠어. 도윤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호야, 넌 저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니? 오후 3시 재활치료센터. 도윤은 복도를 청소하다 지호와 마주쳤습니다. 지호는 차트를 들고 걸어가다 도윤을 보고 잠시 멈췄어요. 수고하세요.
지호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지호는 미소 지으며 지나갔습니다. 도윤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아들의 등이 조금 구부정해 보였습니다. 피곤한 걸까? 아니면 무언가 고민이 있는 걸까? 아빠가 지켜줄게. 넌 나중에 고마워할 거야. 도윤은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확신이 섰어요. 이 일은 끝까지 해야 한다고. 아들을 위해서라도. 열흘째 되던 날 오후 4시 3층 VIP 병실 화장실. 도윤은 청소 도구를 들고 문을 열었습니다. 화장실은 넓고 깨끗했지만 변기 주변에 물때가 끼어 있었어요. 그는 무릎을 꿇고 장갑을 끼려 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잠깐만요. 은하였습니다. 그녀는 VIP 병실 보호자 라운지에서 나와 화장실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뭐 하세요? 장갑 끼려고요? 네, 청소하려고요. 도윤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은하는 코웃음을 쳤어요. 장갑 벗어요. 예. 도윤은 고개를 들어 은하를 바라봤습니다. 은하는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장갑 끼고 하면 대충 닦잖아요. 손으로 닦아야 정성이 들어가죠. VIP 병실인데 대충 청소하면 안 되죠.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에요. 시키는 대로 하세요. 아니면 팀장한테 얘기할까요? 은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의 손이 천천히 장갑을 벗었습니다. 맨손으로요? 당연하죠. 정성껏 닦으라고요. 은하는 스마트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화면을 켜고 뭔가를 확인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도윤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도윤은 장갑을 완전히 벗었습니다. 그의 손엔 오래된 화상 자국과 주름이 선명했어요. 그는 세제를 손에 뿌리고 변기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세제가 피부에 스며들었습니다. 따가웠지만 도윤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천천히 변기를 문질렀습니다. 은하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죠. 이래야 제대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환자분들이 쓰시는 거니까 정성껏 해야죠. 복도에서 누군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자 보호자 한 명이 화장실 문 앞을 지나다 멈춰 섰어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저분 맨손으로 청소하시는 거예요? 보호자의 목소리엔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하는 고개를 돌려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정성껏 하시라고 했어요. VIP 병실이니까요. 하지만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세제가 손에 닿으면. 괜찮아요. 이분이 원래 이렇게 하신대요. 은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보호자는 미심쩍은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지나갔어요. 도윤은 계속해서 변기를 닦았습니다. 손이 벌겋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세제의 화학 성분이 피부를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다 됐어요? 은하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변기 안쪽까지 깨끗이 닦고 일어섰어요. 네, 끝났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은하는 화장실 안으로 들어와 변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손가락으로 변기 테두리를 문질러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면 합격이네요. 다음부터도 이렇게 하세요. 다음에도 맨손으로요? 도윤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은하는 눈을 크게 뜨며 말했어요. 당연하죠. 이게 진짜 프로잖아요. 아저씨, 일은 정성껏 해야 돼요. 손 좀 따가워도 참아야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병원에 큰돈 내고 있다고요. 은하는 그 말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힐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도윤은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등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어요. 따끔거렸지만 고통보다 더 큰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을 꾹 눌렀어요. 참아라. 조금만 더. 도윤은 수도꼭지를 틀어 손을 씻었습니다. 찬물이 손을 감쌌지만 따가움은 가시지 않았어요. 그는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보면 참을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복도로 나온 도윤은 청소 도구를 챙겼습니다. 그때 간호사 민지가 지나가다 그를 봤어요. 아저씨, 손이 왜 그래요? 민지는 놀라 다가왔습니다. 도윤의 손을 보고 눈을 크게 떴어요. 세제에 그냥 닿았어요? 장갑 안 끼셨어요? 괜찮습니다. 괜찮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연고 가져올게요. 민지는 급히 간호사실로 달려갔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작게 웃었어요. 아직 세상엔 착한 사람도 있다는 걸 확인한 기분이었습니다. 민지가 돌아와 연고를 발라주며 말했어요. 앞으론 꼭 장갑 끼세요. 손 상하면 어떡해요. 고맙습니다. 도윤의 목소리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어요. 도윤은 연고가 발라진 손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지호야, 내가 결혼할 사람은 저런 사람이어야 해. 은하가 아니라. 2주일째 되던 날 오전 11시 병원 1층 로비. 도윤은 화단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소란이 일었어요. 기부금함이 비었어요. 원무과 직원이 소리쳤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투명한 아크릴 기부함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분명 어제까지 돈이 있었는데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도윤도 고개를 들어 기부함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이 좁아졌습니다. 오후 1시 병원 보안팀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CCTV를 돌려보고 직원들에게 질문했어요. 로비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도윤은 청소를 하며 멀찍이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보안팀장이 직원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때 은하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병원 홍보팀 직원 2명과 함께 로비로 들어왔어요. 뭐예요? 무슨 일이에요? 은하가 물었습니다. 홍보팀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기부금함에 있던 돈이 사라졌대요. 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은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제가 라이브 방송하면서 기부한 돈도 있었는데 그거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은하는 기부함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보안팀장이 그녀를 보고 인사했어요. 최은하 씨, 혹시 이상한 거 보신 거 없으세요? 당연히 없죠. 근데 범인 찾았어요? 아직입니다. CCTV를 확인 중인데 빨리 찾아야죠. 이거 병원 이미지에 안 좋잖아요. 은하는 날카롭게 말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도윤에게 멈췄어요. 잠깐만요. 은하는 도윤을 가리키며 보안팀장에게 말했습니다. 그 청소부 아저씨 어제 여기 있었어요.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하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아저씨, 어제 몇 시까지 여기 계셨어요? 저녁 6시까지요. 도윤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은하는 보안팀장을 돌아봤어요. 기부금함은 6시 이후에도 로비에 있었죠? 네, 밤 10시까지 있었습니다. 그럼 아침까지 여기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보안팀장이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야간 경비와 새벽 청소 직원들입니다. 은하는 다시 도윤을 바라봤어요. 아저씨, 오늘 아침 몇 시에 출근하셨어요? 6시요. 그럼 기부함 비기 전에 여기 계셨네요? 네, 하지만 저는
누가 뭐래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은하는 팔짱을 끼고 도윤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어요. 보안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최은하 씨, 아직 조사 중입니다. 섣불리 의심하시면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확인하는 거죠. 이 병원 직원들 신원조회는 다 했어요? 은하의 말에 주변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청소 직원 몇 명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도윤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지만 얼굴엔 아무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오후 3시 보안팀이 CCTV를 모두 확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부함은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비워진 것으로 확인됐어요. 그 시간엔 야간 경비만 있었습니다. 결국 경비원 한 명이 자백했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출마심이 생겼다고 했어요. 그는 즉시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오후 5시 로비에 공지가 붙었습니다. 기부금 절도 사건 해결. 관련자 조치 완료. 도윤은 그 공지문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하는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어요. 아니, 사과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녁 6시 지하 직원 탈의실. 도윤은 유니폼을 벗으며 배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다 기록해뒀어요? 네, 이사장님. CCTV와 음성 기록 모두 보관 중입니다. 좋아요. 계속 모아두세요. 조금만 더 참으면 돼요. 도윤은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지쳐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날 밤 10시 은하의 집. 그녀는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인스타그램 피드엔 새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기부금이 도난당했다고 해요. 세상이 각박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네요. 우리 모두 조금 더 따뜻해지길. 댓글이 달렸습니다. 언니 천사예요. 착한 마음씨, 역시 은하님. 은하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그녀는 몰랐어요. 그 게시물이 나중에 자신의 목을 조를 줄은. 3주일째 되던 날 오후 2시 병원 2층 복도. 도윤은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복도엔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은하가 카페 테이크아웃 잔을 들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6,000원짜리였어요. 그녀는 핸드폰을 보며 걷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녀가 오는 걸 봤습니다. 그는 복도 한쪽으로 비켜서서 청소 도구를 옆에 놓았어요. 하지만 은하는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은하의 손이 미끄러졌어요. 커피 잔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얼음과 커피가 복도 한가운데 쏟아졌어요. 아! 은하는 소리를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옷엔 커피가 묻지 않았어요. 신발만 살짝 젖었을 뿐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은하의 손이 일부러 기울어진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은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환자 보호자 몇 명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빠르게 표정을 바꿨습니다. 아, 어떡해요. 환자분들 다칠 수 있잖아요. 은하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도윤을 돌아봤어요. 아저씨, 빨리 닦아주세요. 환자분들 미끄러지면 어쩌려고요. 도윤은 말없이 걸레를 들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에 쏟아진 커피를 닦기 시작했어요. 은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었어요. 바닥에 커피 얼룩, 그리고 청소하는 도윤의 뒷모습, 각도를 맞춰 여러 장 찍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하는데. 다행히 환자분들은 안 다치셨네요. 은하는 주변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엔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마치 큰일을 막은 사람처럼. 도윤은 계속해서 바닥을 닦았습니다. 커피가 넓게 퍼져 있었어요. 얼음까지 줍느라 시간이 걸렸습니다. 은하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아저씨,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제대로 닦아주세요. 책임질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은하는 다시 핸드폰을 들어 사진을 한 장 더 찍었습니다. 이번엔 자신의 얼굴과 함께 셀카로. 배경엔 청소하는 도윤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오후 3시 은하는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지호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커피를 앞에 두고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오빠, 아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호는 사진을 봤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커피와 청소하는 직원의 모습. 커피 쏟았어? 네, 실수로. 근데 다행히 환자분들은 안 다치셨어요. 제가 바로 조치했거든요. 은하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마셨어요. 그래도 조심해야지. 다칠 수도 있었잖아. 알아요. 그래서 제가 SNS에 안전주의 게시물 올리려고요. 병원에서도 환자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오후 5시 은하의 인스타그램에 새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사진엔 복도와 청소하는 사람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캡션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작은 사고가 있었지만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어요. 병원에서는 항상 안전이 최우선. 우리 모두 조심합시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역시 은하님 세심하시네요. 본받을게요. 좋아요는 3,000개를 넘어섰습니다. 저녁 7시 지하 직원 탈의실. 도윤은 배 팀장과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커피 사건.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도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확실합니까? 완전히 확신할 순 없지만 손의 움직임이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게다가 바로 사진을 찍더군요. SNS에 올릴 목적으로. 배 팀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정도면 이사장님 이제 그만하시죠. 이미 충분히 확인하셨잖습니까? 아니요. 조금만 더요. 결정적인 순간이 필요해요. 지호가 완전히 납득할 수 있을 만큼. 도윤은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습니다. 그의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아들을 위해서. 그날 밤 11시 은하의 집. 그녀는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게시물의 좋아요와 댓글을 확인하며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완벽해. 은하는 중얼거리며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그녀는 몰랐어요. 병원 CCTV엔 모든 게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손이 일부러 커피를 기울인 장면까지. 넷째 주 금요일 오후 4시 병원 주차장. 도윤은 주차장 바닥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은하의 차가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수입차 가격은 7천만 원이 넘었어요. 차가 멈춰 섰고 은하가 내렸습니다. 아저씨. 은하가 도윤을 불렀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었어요. 네. 잠깐만요. 차 좀 닦아주세요. 먼지 많이 묻었네. 은하는 차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청소 도구를 내려놓고 다가갔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주차장 바닥 담당이라. 그게 중요해요? 다 똑같은 청소잖아요. 빨리요. 은하의 목소리는 짜증으로 가득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도윤은 걸레를 들어 차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본네트, 옆면, 뒷면. 은하는 팔짱을 끼고 서서 지켜봤어요. 제대로 닦아요. 흠집 나면 책임져야 해요. 네, 조심하겠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차를 닦았습니다. 10분이 넘게 걸렸어요. 은하는 그동안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다 됐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은하는 차를 한 바퀴 돌며 확인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열었습니다. 수고했어요. 은하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곤 동전 몇 개를 집어들었어요. 500원짜리 한 개와 100원짜리 몇 개. 이거 택시비에 보태세요. 은하는 그 동전들을 도윤의 손에 떨어뜨렸습니다. 아니, 떨어뜨리려다 실수한 듯 바닥으로 던졌어요. 동전들이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딸그랑 딸그랑 굴러가는 소리가 주차장에 울렸어요. 도윤은 그 동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500원, 100원, 100원. 총 700원이었어요. 어머, 미안해요. 손이 미끄러졌네. 주우세요. 은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엔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그때 도윤의 첫째 아들 한민수가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도윤이 무릎 꿇고 동전을 줍는 모습을 봤어요. 야, 저 청소부 아저씨 진짜 연기파다. 오디션이라도 봤나? 민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씁쓸함이 묻어났어요. 그는 은하를 쳐다봤습니다. 저 여자 지호 약혼자 맞지? 아버지가 왜 저 사람 시험하는지 알겠네.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지나갔습니다. 도윤은 동전을 주머니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은하는 이미 차에 타고 있었어요. 시동을 걸고 나가려던 순간 창문을 내렸습니다. 아저씨, 다음에 또 부탁할게요. 팁 잘 주잖아요. 은하는 윙크를 하며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배기가스만 남았어요. 도윤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주먹은 여전히 쥐어져 있었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그는 소리내지 않았습니다. 주차장 한쪽에서 간호사 민지가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녀는 달려왔어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민지의 목소리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봤어요. 괜찮습니다. 괜찮긴요. 방금 그거 너무하잖아요. 민지는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작게 웃었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요. 익숙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민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뭐가요? 아니에요. 혼잣말이었어요.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윤은 청소도구를 챙겨 들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민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저녁 6시 지하 탈의실. 도윤은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냈습니다. 700원. 그는 그 동전들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오래 바라봤어요. 이게 내가 생각하는 사람의 가치구나, 은하야. 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넷째 주 토요일 오후 2시 병원 1층 로비. 환자들과 보호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주말이라 평소보다 사람이 많았어요. 도윤은 로비 한쪽에서 화분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은하가 나타났어요. 그녀는 하이힐을 신고 빠르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은하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었어요. 은하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 구두 닦아요. 지금 당장. 은하는 한쪽 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검은색 명품 구두엔 먼지가 묻어 있었어요. 지금은
지금 당장이라고요. 중요한 사람 만나러 가는데 이렇게 갈 순 없잖아요. 은하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도윤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수십 명의 시선이 그에게 쏠려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걸레를 집었습니다. 서서 닦으면 안 돼요. 무릎 꿇고 제대로 닦으라고요. 은하의 말에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도윤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은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손으로 닦아요. 정성껏. 은하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령조였습니다. 도윤은 장갑을 벗었어요. 맨손으로 구두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건 너무한 거 아니야? 젊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쯧쯧, 요즘 인간성이 저 정도야.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만 볼 뿐이었어요. 도윤의 손이 천천히 구두를 닦았습니다. 그의 손등엔 화상 자국이 선명했어요. 주름진 손, 거친 피부,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은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각도를 맞춰 사진을 찍으려 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한 환자 보호자가 소리쳤습니다. 사진은 찍지 마세요. 그것도 모자라서 사진까지 찍으려고요? 은하는 깜짝 놀라 핸드폰을 내렸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게 무슨, 제가 뭘 어쨌다고요? 보면 몰라요? 사람을 저렇게 대하는 게 맞아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말을 보탰습니다. 은하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어요. 그때 지호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로비로 들어오다 그 광경을 봤어요. 수십 명이 모여 있고 한가운데 무릎 꿇은 청소부와 서 있는 은하. 은하야, 이게 무슨. 지호가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도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청소부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익숙한 얼굴, 손에 화상 자국, 그리고 그 눈빛. 아버지? 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은하가 물었습니다. 지호는 도윤을 계속 바라봤어요. 이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로비가 얼어붙었습니다. 은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손에 화상 자국. 40년 전 화재 사고 때 생긴 거예요. 저는 압니다. 우리 아버지예요. 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 사장님이라고? 청소부로 위장한 거야? 그럼 저 여자는? 도윤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표정은 평온했어요. 지호야. 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은하는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밤 10시 한빛치료재단 이사장실. 도윤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보지 않았어요. 지호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왜 그러신 겁니까, 아버지? 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해 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도윤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어요. 그럼 왜요? 왜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청소부로 은하를 시험하신 겁니까? 그래. 도윤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지호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은하는 착한 사람이에요. SNS에서도 병원에서도 다들 인정하잖아요. 겉모습만 봤구나. 아니에요. 은하는 진심으로. 진심?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사람이 청소 직원들한테 어떻게 대했는지 아니? 맨손으로 변기 닦으라고 했어. 커피 일부러 쏟고 환자 안전 운운했지. 700원 동전 던지면서 택시비에 보태래. 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윤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오늘 수십 명이 보는 앞에서 무릎 꿇고 구두 닦으라고 했어. 그게 내가 말하는 착한 사람이니? 아버지,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약자를 대할 때 나와. 은하는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 그냥 도구로 봤지. 도윤의 말에 지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오전 10시 병원 직원 단톡방이 폭발했습니다. 어제 로비 사건 진짜예요? 이사장님이 청소부로 위장했다면서요? 대박. 근데 왜요? 그리고 오후 2시 익명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빛치료재단 이사장, 청소부 위장 취업. 며느리 될 사람 시험했다는데 진짜 이유는 비자금 은폐 아니냐는 의혹. 댓글이 달렸습니다. 청소부로 위장한 이유가 뭐래? 병원 내부 비리 덮으려는 거 아니야? 리베이트 루머 돌던데 그거랑 관련 있는 듯. 며느리 시험은 핑계고 진짜는 따로 있을 거야. 루머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월요일 아침 병원 로비엔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이사장님, 위장 취업 목적이 뭡니까? 비자금 의혹에 대해 해명해 주세요. 병원 직원들 사이에 불신이 커지고 있는데요. 도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서들에게 둘러싸여 이사장실로 향했어요. 오후 1시 병원 복도. 간호사들이 모여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이 청소부 아저씨였다는 게 믿기지 않아. 근데 진짜 며느리 시험하려고 그런 거야? 아니면 다른 이유가? 비자금 얘기 들었어? 몇 억 빼돌렸다던데. 에이, 그건 루머잖아. 근데 연기는 없는 데서 안 나잖아. 민지가 지나가다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루머 믿지 마세요. 저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봤어요. 진짜 착한 분이셨어요. 그래도 이상하잖아. 왜 하필 청소부로? 민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오후 3시 은하의 집. 그녀는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 DM이 폭발하고 있었어요. 언니 진짜예요? 이사장 청소부 위장? 언니가 몰랐다는 거 믿어요. 힘내세요. 하지만 일부 메시지는 달랐습니다. 진짜 그렇게 대했어요? 실망이에요. SNS 이미지랑 너무 다르네요. 착한 척 하던 게 다 가짜였나요? 은하는 핸드폰을 던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난 몰랐잖아. 그녀의 어머니 신복순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은하야, 점집 가자. 지금 액다이 해야 돼. 부적도 새로 받아야 하고. 엄마, 지금 그게 중요해? 당연하지. 팔자가 꼬이면 끝이야. 빨리 가자. 복수는 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은하는 힘없이 따라갔어요. 밤 10시 이사장실. 도윤은 배 팀장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루머가 심각합니다. 대응하셔야 합니다. 아니요. 아직이에요. 하지만 비자금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병원 이미지가 괜찮아요. 진실은 곧 밝혀질 거예요.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배 팀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윤리위원회 회의는 수요일입니다. 그때 모든 증거를 공개하시겠습니까? 네. 그때까지 참으세요.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도시의 불빛만 반짝이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수요일 오전 10시 한빛치료재단 대회의실 윤리위원회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사진 15명, 의료진 대표 5명, 직원 대표 5명이 참석했어요. 도윤은 단상에 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오늘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도윤을 바라봤어요. 지난 한 달간 저는 청소부로 위장했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제 아들의 약혼자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그럼 비자금 루머는 거짓이었던 거야? 며느리 시험이 진짜 이유였네. 도윤은 배 팀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 팀장이 프로젝터를 켰어요.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 은하가 복도에서 도윤에게 물자국을 지적하는 장면. 프로답게 일하세요. 이 병원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아세요? 회의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번째 영상. 기부 라이브 방송 후 쓰레기를 치우라는 장면. 냄새나는데. 빨리요. 월급 200만 원도 안 되죠? 제가 오늘 기부한 돈이면 아저씨 보름치 월급이네요.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세 번째 영상. 접수 창구에서 수술 순번을 바꾸려는 장면. 내 약혼자가 이 병원 의사라고요. 한지호 선생님 알죠? 재단 이사장 아들이에요. 이 정도 부탁도 못 들어줘요? 이사 한 명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네 번째 영상. VIP 병실 화장실에서 맨손 청소를 강요하는 장면. 장갑 벗어요. 손으로 닦아야 정성이 들어가죠. 간호사 대표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다섯 번째 영상. 기부금암 절도 사건 때 도윤을 의심하는 장면. 그 청소부 아저씨 어제 여기 있었어요. 이 병원 직원들 신원조회는 다 했어요? 여섯 번째 영상. 커피를 일부러 쏟는 장면. 슬로우 모션으로 재생됐어요. 은하의 손이 의도적으로 컵을 기울이는 모습이 또렷했습니다. 환자분들 다칠 수 있잖아요. 일곱 번째 영상. 주차장에서 700원 동전을 던지는 장면. 이거 택시비에 보태세요. 동전이 바닥에 떨어지고 굴러가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마지막 영상. 토요일 로비. 은하가 도윤에게 무릎 꿇고 구두를 닦으라 명령하는 장면. 무릎 꿇고 제대로 닦으라고요. 손으로 닦아요. 정성껏. 수십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도윤이 맨손으로 구두를 닦는 장면. 그의 손등에 선명한 화상 자국.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 영상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본 최은하의 진짜 모습입니다. SNS에선 천사처럼 행동했지만 약자 앞에선 이렇게 대했습니다. 이사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사장님, 이건 너무 충격적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병원 홍보대사로 활동하던. 네, 맞습니다. 팔로워 50만 명의 인플루언서였죠. 하지만 겉모습과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도윤은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약자를 대할 때 드러납니다. 은하는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인간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의료진 대표가 물었습니다. 그럼 비자금 루머는요? 전부 거짓입니다. 누군가 제 행동을 오해하고 퍼뜨린 루머예요. 저는 단지 며느리 될 사람의 인성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직원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사장님, 저희 청소 직원들이 평소에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병원 정책을 바꾸겠습니다. 모든 직원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직급과 상관없이요. 회의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도윤은 잠시 눈을 감았어요. 지호야, 미안하다. 하지만 이게 너를 위한 길이야. 회의실 밖에서 지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문틈으로 영상을 모두 봤어요. 그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수요일 오후 2시 회의가 끝나고 복도엔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회의실에 남아 있었어요. 그는 창가에 서서 병원 정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은하가 들어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은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할 말이 있나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은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의실 바닥은 차갑고 딱딱했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전 몰랐어요. 이사장님이신 줄 정말 몰랐어요. 도윤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 당신은 내가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대한 게 아니에요. 그냥 청소부니까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대한 거죠. 은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도윤의 말이 계속됐어요. 만약 내가 처음부터 이사장이라고 밝혔다면 당신은 나한테 절대 그렇게 안 했겠죠. 그게 바로 문제예요. 사람을 지위로 판단하는 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겉모습은 속일 수 있어도 행동은 거짓말 못합니다. 당신이 SNS에 올린 모든 착한 이미지, 봉사활동, 따뜻한 말들, 전부 가짜였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진짜 약자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죠? 맨손으로 변기 닦게 했어요. 700원 던졌어요. 수십 명 앞에서 무릎 꿇리고 구두 닦게 했죠. 은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몸을 떨며 바닥에 엎드렸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 기회를 한 번만. 기회는 한 달 내내 있었어요. 당신은 매일매일 선택했어요. 약자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걸. 그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지호가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은하야. 지호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은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봤어요. 지호 오빠. 우린 여기까지야. 지호의 말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은하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 난 당신의 진짜 모습을 봤어. 영상으로 다 봤어. 그게 내가 사람들 대하는 방식이구나. 아니야. 난 그냥 몰랐을 뿐이야. 몰랐다는 게 변명이 안 돼. 넌 사람을 지위로 나눴어. 자기보다 높으면 비굴하게 굴고 낮으면 함부로 대하고. 지호는 주머니에서 반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약혼 반지였어요. 그는 테이블 위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미안하지만 난 그런 사람이랑 평생 살 수 없어. 오빠, 제발, 기회는 없어. 이미 끝났어. 지호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은하는 그의 뒤를 따라가려 했지만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도윤은 은하를 내려다봤습니다. 최은하 씨, 이제 병원 출입을 금지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대사 계약도 해지됩니다. 이사장님, 제발 돌아가세요. 그리고 반성하세요. 진짜 사람됨이 뭔지. 도윤은 은하를 남겨두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한민수가 기둥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술 냄새를 풍기며 웃었어요. 아버지, 역시 명탐정이시네요.
근데 저도 좀 칭찬해 주세요. 제가 중간중간 분위기 풀어줬잖아요. 도윤은 한숨을 쉬며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도 나름 역할했다. 헐, 칭찬이다. 아버지한테 칭찬받기 50년 만이네. 민수는 좋아하며 깔깔 웃었습니다. 하지만 곧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근데 아버지, 지호는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야.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저녁 6시 은하의 집. 신복순이 딸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은하야, 점집 가자. 부적 새로 받아야 돼. 팔자가 완전히 꼬였어. 엄마, 이제 그런 거 소용없어. 아니야. 액다이 하면 다시 좋아질 거야. 우리 은하 팔자 원래 좋다니까. 복수는 딸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은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밤 10시 도윤의 집.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배 팀장이 맞은편에 앉아 있었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사장님. 아니에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지호 도련님은 괜찮으실까요? 괜찮을 겁니다. 지호는 강한 아이니까. 그리고 이제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날 거예요. 도윤은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약자를 대할 때 드러나는 법이죠. 석 달 후 가을. 한빛치료재단 로비는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도윤은 로비 한쪽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이번엔 청소부 유니폼이 아니라 편한 캐주얼 복장이었습니다. 이사장님, 민지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손엔 차트 대신 커피 2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도윤은 커피를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민지는 옆에 앉았어요. 요즘 병원 분위기 정말 좋아졌어요. 직원들끼리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생겼어요. 다행이네요. 그게 제가 원했던 거예요. 도윤은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청소 직원 한 분이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지나가던 의사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청소 직원도 웃으며 인사를 받았어요. 저분이 그때 같이 일하셨던 분이시죠? 민지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김아주머니. 참 좋은 분이세요.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됐어요. 정말요? 잘 됐다. 민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지호가 나타났어요. 그의 얼굴엔 평온함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점심 같이 드실래요? 그래야지. 민지 선생님도 같이 가실래요?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병원을 나섰어요.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 도윤은 새로 만든 한빛 복지장학재단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어요. 벽엔 장학생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이번 학기 장학생이 20명 더 늘었습니다. 재단 담당자가 보고했습니다. 도윤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계속 도와주세요. 네, 그리고 청소 직원 자녀들을 위한 특별 장학금도 신청자가 많습니다. 당연하죠. 부모님이 땀 흘려 일하는 모습 보며 자란 아이들이에요. 더 열심히 지원해 주세요. 도윤은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하늘이 보였어요. 높고 맑았습니다. 저녁 6시 한 카페. 지호와 민지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청소부로 계실 때 선생님이 유일하게 따뜻하게 대해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지호가 말했습니다. 민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당연한 거였어요. 사람은 다 똑같잖아요. 그게 쉽지 않아요. 전 그것도 몰랐으니까.
지호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민지는 그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이제 알았으니 됐어요. 두 사람은 웃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밤 10시 도윤의 서재.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로 사건이 완전히 끝났다. 은하는 SNS를 폐쇄하고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한다. 반성하고 있을까? 모르겠다. 하지만 적어도 배웠기를 바란다. 도윤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호는 민지와 잘 지내고 있다. 민지는 진짜 좋은 사람이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사람을 말해준다는 걸 이제 지호도 안다. 도윤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석 달 전 청소부 유니폼과 이름표가 들어 있었어요. 김성민. 30년 전 청소부로 시작해서 다시 청소부가 되어봤다. 그리고 깨달았다.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나 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다는 것을. 도윤은 이름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곤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이 이름표는 간직하겠다. 내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다음 날 아침 8시 병원 로비. 도윤은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일일이 인사했습니다. 청소 직원, 간호사, 의사, 원무과 직원 모두에게 똑같이 정중하게 좋은 아침입니다. 네, 이사장님. 좋은 하루 되세요. 로비 한쪽에서 한민수가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멋있으시네.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하는데. 근데 술은 끊을 수 없지. 민수는 어깨를 으쓱하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도윤은 이사장실로 올라갔습니다. 책상 위엔 감사 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장학금 받은 학생이 보낸 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덕분에 제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윤은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곤 창가로 걸어가 서울을 내려다봤어요. 사람의 진짜 가치는 약자를 대할 때 드러난다. 이제 우리 병원은 그걸 실천하는 곳이 될 거야.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밝았어요. 도윤은 눈을 감고 그 햇살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구독과 댓글로 따뜻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또한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고양이였습니다.